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2막 알베르토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 한동안 주춤했던 연금개혁이 다시 빠르게 돌아갈 전망인데요. 연금개혁, 도대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중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초침이 빠르게 돌아갈 전망인데요.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내놓는다는 전제하에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근시일 내 모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날선 공격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야가 부딪히는 연금개혁의 쟁점을 정리해보면 크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정 안정론을 위해서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낮추는 방안, 즉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덜 받아야만 하지만 야당의 입장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에 다다른 적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작년 4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여야가 합의했었지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43%와 민주당 45%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44%로 합의점을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부 여당이 구조개혁이 빠진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하면서 장장 18개월에 걸쳐 논의되어 온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2025년에 연금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시 여야 협상이 성공했었더라면 26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었지만 끝내 무산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연금개혁이 다시 급물살을 탄다면 21대 국회에서 합의점에 이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는 소득대체율 42%에서 45% 사이에서 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7, 8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국가재정 투입 등을 통한 소득대체율 50%까지도 주장하고 있어 야당인 민주당은 이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올해 만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세에 도달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 원 수준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나왔고 이는 1인 노후생활비 136만 1,000원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여야는 구조개혁의 시점과 연금개혁의 주체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재정 안정안이 노후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네 가지 연금의 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을 단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입장은 4가지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구조개혁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우선 모수개혁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순히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추진했을 경우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정작 노인 일자리 정년 연장 등과 같은 어르신들께 닥쳐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외면한 채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라는 문제만을 앞세워 국민연금을 더 오랫동안 더 내고 덜 받는 숫자 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 현재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 첫 번째는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의 증가세 감소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부, 즉 추납이란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납은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훌륭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현재는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추납의 신청자 증가세가 갑자기 왜 둔화된 것일까요?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 두 번째는 임의가입자, 이미 계속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이 노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계속가입자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급 연령이 될 때까지 추가로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 세 번째는 조기 노령연금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지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을 지급 연령보다 일찍 당겨받는 연금으로서 1년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서 5년을 당겨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노령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감액 비율이 너무 커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연금 개시를 신청한 사람 중 조기 신청자 비중은 48%로 2명 중 1명 정도가 조기연금을 신청한 셈인데요. 예전엔 보통 10% 정도였던 조기연금 신청자 비율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3가지 이상 징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크게 바뀐 부분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강화입니다.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9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이 월 84만 원 이상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2022년 9월부터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고 그중 13만 명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이탈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이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으니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노령연금, 추납, 임의가입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이유 세 번째는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을 51만 3,7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띠 졸라매고 추납 임의가입까지 했는데 기초연금이 깎인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오히려 큰 손해 아닐까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연금개혁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어르신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